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대왕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강사 여정숙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큰 동상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 동상 옆에는 한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쪽으로는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겠죠. 세종대왕이 장영실, 이천 등의 과학자를 발굴하고 또 연구하여 아들 문종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목한 가마솥처럼 생긴 것은 앙부일구입니다. 오목판 위에 뾰족한 바늘이 가리키는 지점을 보고 시간과 계절을 알아보는 해시계입니다. 12지신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쥐, 소, 호랑이, 토끼 등 12가지 동물을 새겨 놓았답니다. 그러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잘 알 수 있었겠죠. 추구기는 비가 온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비가 내리는 양을 측정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비교하면 앞으로 비가 내릴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조선시대 대부분 농사를 지었던 백성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농사 수확량도 더 늘어나서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혼천의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 기구예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 달 등이 지구의 주변을 도는 모습이죠. 자, 이제 전 시간으로 가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업적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첫 번째 미션을 드릴게요. 세종대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천문과학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자, 땡땡땡은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기구입니다. 지구가 그 중심에 있고 태양, 달 등이 그 주변을 도는 모습이에요.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폐 만원권입니다.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자, 찾으셨나요? 정답 찾으셨나요? 자, 모두 확인하셨죠? 자, 만원권 뒷면에 있는 땡땡땡은요, 바로 혼천의. 다 맞으셨나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데요. 한양의 한 저택에서 아버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어린이 이도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답니다. 특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였대요. 아플 때에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신하들에게 세종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치우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대요. 자, 이제 왕이 된 세종은 백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자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려주고 그 남편 노비에게도 한 달간의 휴가를 주었어요. 또 80세, 90세 된 노인을 위해 잔치를 하거나 관직과 봉작을 내릴 때에도, 그리고 선물을 줄 때에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선에서도 토지에 세금을 내는 전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에 따라, 또 토지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여러 단계를 나누어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행에 앞서 전국 17만 명의 백성들에게 직접 찬반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한 셈이지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많은 독서와 착한 마음으로 왕이 된 세종은 백성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 중심의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음을 엿볼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미션 나갈게요. 다음 중 세종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1번 바둑, 2번 독서. 자, 이번 문제는 너무 쉽지요? 자, 그래요. 정답은요. 2번 독서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한 세종에게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세종 이전에 태어났다면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학교 공부는 물론 메일이나 문자, 카톡도 이 문자를 사용했을 거예요. 정답은요. 한자 맞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선 백성들은 중국의 문자,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농사를 짓느라 바쁜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우리말과 문자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였지요. 1443년 드디어 누구나 알기 쉽고 배우기 쉽고 쓰기도 쉬운 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한글을 말합니다. 이후 3년간 훈민정음을 실제로 써보면서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1446년에 백성들에게 반포했답니다. 세종이 반포한 훈민정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자음 17개와 아, 야, 어, 여와 같은 모음 11개를 합쳐 28자가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이나 스마트폰 문자에 필요한 자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합쳐 모두 20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4개가 사라진 거죠. 자, 여기서 다음 미션이 나갑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의 발음기관 입속을 관찰하여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고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이 문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음절입니다. 자, 정답은요? 훈민정음 맞습니다. 지금의 한글을 뜻하죠. 세종은 나라를 위해서 음악도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을 기록으로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음의 길이와 높이까지 표시할 수 있는 정감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묘제례악과 같은 음악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악기들을 전시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평경, 편종, 축, 가야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구의 개발, 훈민정음의 반포로 나라 안 백성들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살았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힘든 점이 많았답니다. 여진족이 종종 국경을 침범해서 재산을 빼앗거나 벌을 지르면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세종은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압록강 지역의 사군, 함경도의 육진을 개척해 강력하게 대응하였답니다. 바로 이때 완성된 국경선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토 한반도 지형이랍니다. 김종서 장군과 최윤덕 장군이 북쪽의 영토를 확장시킨 비결에는 바로 신기전이라고 하는 최첨단 무기가 있었습니다. 신기전은 고려말 최무선이 개발한 화학무기였던
주화를 개량한 것인데요. 신기전의 경우 100개의 불화살을 단 한 번에 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다연발 로켓형 무기라고 합니다. 자, 미션 나갑니다. 세종이 음악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원고지처럼 생겼고요. 이것 덕분에 조선시대 종묘 제례 음악을 지금도 연주할 수 있어요. 힌트는 세 음절입니다. 다음 두 가지 좀 골라보세요. 1번 오선지, 2번 정간보. 정답은요, 2번 정간보입니다. 미션 계속해서 하나 더 나갑니다. 세종 때 발명한 무기인데요. 100개의 불화살을 단 한 번에 쏠 수 있고, 이후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에게 행주 대첩으로 크게 이길 때에도 큰 공을 세운 무기입니다. 이것도 세 음절입니다. 정답은요, 신기전 정답이에요. 자, 지금까지 어린 세종 이야기부터 왕이 된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책을 무지무지 좋아했던 세종은 왕이 되자 집현전을 만들어 총명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 학문과 예술 수준을 높이도록 보살폈지요. 또 높은 수준의 책들을 수집해서 유교를 비롯한 다방면을 연구하면서 세종이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세종의 정치에서는 백성이란 두 글자는 중요한 키워드였답니다. 세종은 언제나 백성만 생각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